개천예술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일들을 지닌 문화예술제의 효시입니다. 예술제의 아름다운 시작이자 예술인들의 혼과 정신이 담긴 아름다운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어언 70주년이라는 긴 역사를 갖게 된 개천예술제. 7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난 날을 더듬어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는 그리운 그 시간 속으로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내 나이 5살 무렵 유학 중이던 형님을 따라 온 가족이 일본으로 하동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5살 때 일본에 가서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니까 또 형님도 저 그림, 낙서하는 그림을 보고 야, 너 그림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칭찬해 주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근데 입학을 해서 그 당시 1학년 때 한국 사람을 가장 차별할 때네. 야마모토라는 그 화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야, 너 한국 사람이지만 그림 잘 그린다. 오래 남아서 내한테 그림 배워라. 하고 일본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림을 배웠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날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고 종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어머님의 행수병 때문에 해방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서야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풍경하지요. 풍경하고 정무라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머님이 일본에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연만하셔가지고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부모님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뭐 할 수 없이 전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그때 그 이후에 유교를 만났고 유교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림을 그렸고 또 사범학교에 입학을 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에 있을 때도 그림 그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고 더욱이 우리 집 사람의 덕택으로 나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테니 당신은 봉급 받아서 집에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림 자료를 사서 계속 그림을 그리시오. 그리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덕택으로 오늘까지 이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그림을 팔아서 뭐 등록금을 내줄까 이러니까 절대로 그림을 팔면 안 된다. 당신이 그림을 팔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림 팔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애들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죠. 교사로서 자직할 당시에는 개천예술제의 힘을 보탰습니다. 8회 때, 그때는 영남예술제라고 했어요. 8회 때부터 참여를 했고 57회 때는 개천예술제 재전위원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8회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 학생들도 참여하거니와 저도 개천예술제 본부에 참여해서 미술분과에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일을 해서 참 그 당시도 개천예술제가 대단한 축제다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또 전국에서도 내로라고 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오늘과 같은 개천예술제가 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술제를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
6.25 이후였기 때문에 심사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국사절에 대웅전 부처 앞에서 막걸리 도가지를 갖다 놓고 서울에서 온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심사를 했어요. 또 그 당시에 배영학교나 중앙초등학교에 무너져가지고 벽만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서 전시회한 거, 그것이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좋은 문화예술관이 있고 전시관이 많았습니다만은 6.25 당시는 이후는 전시할 장소 없어가지고 시장 가는 건물 1층에다가 걸어놓고 또 진주고등학교 운동장에 전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최예술에 참여하는 아마 분들은 그 당시를 잘 모를 것입니다. 뭐 6.25가 언제 지나갔습니까? 6.25 지나간 지가 벌써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잊을 수 없고 그 심사위원들이 싫다하지 않고 꼭 해마다 오셔가지고 심사해 주신 거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는 미술인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내로라 하는 응시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상을 하면 특기생으로서 홍대나 서울미대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제를 통해서 화가가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만 성룡한 하백이라든지 또 정문규 씨, 또 정인 씨 이런 분들 다 그 예술제를 통해서 화가가 된 분이고 화가뿐만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성악가가 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무용 또 백일장에서 시를 통해서 시인이 되고 문인이 된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천예술제가 우리나라 예술제의 가장 뿌리가 되는 효시가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러한 좋은 축제가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는 지금도 많은 지원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개천예술제는 우리나라의 예술제의 뿌리이고 꽃이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씨앗을 온 전국에 뿌렸습니다. 뭐 개천예술제가 영원히 가겠습니다만은 아쉬운 것은 6.25 때 또 빠지고 4.19 때 빠진 것이 아쉽고 또 금년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술제를 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이것이 지나가면은 개천예술제가 7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영원히 계속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 많은 예술제를 통해서 좋은 작가들이 등용을 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술의 꽃을 피우고 향기를 온 나라 안에 퍼질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돌아보면 내 푸르른 시절 개천예술제와 함께 해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정년 퇴직 후 폐교된 내등 초등학교를 미술관으로 꾸미기를 마음을 바꾸어서 작업실로 꾸몄습니다. 내 인생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예, 진주는 예술, 교육, 문화의 도시라고 합니다만은 개천예술제라든가 유등축제는 한 기간 동안에 행사로서 끝나버리는 고만입니다. 그러나 진주에 미술관, 상설 미술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80년에 교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앞으로 진주에 미술관을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미술관을 만들게 되었고
벌써 이 미술관을 만든 지가 제가 정년 퇴임한 지가 24년이 되었는데 그 퇴임함과 동시에 내동초등학교를 제가 대여를 해가지고 미술관을 꾸몄습니다. 더욱이 제가 바라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와서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해서 정서심을 심어서 좋은 방향으로 자랄 수 있고 또 진주에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누구나 와서 그림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꾸몄고 그동안에 23, 4년 동안에 수만 명이 여탈해 갖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물들고 난 뒤에도 와가지고 그림을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의 보람을 느끼고 제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업실이 생기고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이곳을 찾아와 운동장의 잡풀을 정리하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이 말랐다는 것은 안 그리고 안 썼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365일 가운데 추석과 설 이틀만 빠지고 363일은 매일같이 나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보면 밑그림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매일 밑그림을 그리죠. 제가 그림 그린 지가 몇 년입니까? 70년이 다 되어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표는 앞으로 10,000점을 그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목표인데 반은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물이 들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작가는 붓이 마르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림에는 그림이 작든 크든 그림 속에는 작가의 혼이 담겨 있어야 된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는 초창기에는 사실화를 주로 그렸죠. 1970년대에 이르러서 옛날 유물에 관심이 생기면서 토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부터 박물관에 관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진주 국립박물관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그 김해라든가 함안, 합천에서 발굴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토기가 나오는데 토기에 보니까 지문이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1800, 한 2000년 전에 만든 그 토기에 지문이 남아있다는 것은 도공은 이미 가고 없습니다만 지문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제 가슴을 콕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토기를 그리게 되었고 토기 속에는 그 당시 도공들의 한과 애환이 담겨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애환을 내가 함에 끌어내가지고 함에나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토기를 주로 그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이 토기인데 이게 환저호라는 토기인데 밑이 둥근 항아리인데 이 가야시대 토기입니다. 이게 벌써 1800년, 한 2000년에 그러시거든요. 여기 무늬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저는 현대 감각에 맞도록 재구성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토기 속에는 분명히 토기를 만든 도공들의 생명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그림을 그릴 때 도공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기를 그릴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아마 토기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네. 토기는 2000년 전 옛 도공들의 고뇌와 번민, 땀과 한숨이 녹아있는 물과 불, 흙으로 빚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에 들어가고 내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토기를 표현하고 토기 그대로를 그린 것이 아니고 토기 속에 담겨 있는 그 도공들의 정신 또는 그 마음이 바로 현대 그림에 맞도록 재구성을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다 보면은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공들도 만들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뜨고 불에 넣어서 안 굽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저도 그 혼을 이어받아서 그림 속에 그림이 살아있어야 된다. 내 그림을 봤을 때 보는 분들이 가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그림을 한 점도 못 그렸어요. 제가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매일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리는데 혼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 점이라도 그렸다면은 그 작가는 성공한 작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나는 평생 단 한 점의 작품도 팔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미완성입니다. 영원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와 마찬가지로 풋가위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미완성의 작품을 어떻게 남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림은 자기 자신이요, 자기 화신이며 자식과 마찬가지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자기 자신을 팔겠습니까? 저 그림은 아직까지 미완성이기 때문에 남에게 작품으로서 넘겨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났어요.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에도 보면 이상한 화가라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전시를 하면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작가는 그림을 안 판다. 이상한 화가라고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유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림을 그립니다마는 완성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좋은 그림을 한 점이라도 그리려고 매일같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당시 자식들의 등록금을 한 번도 떼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고생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우리 아들, 딸들의 등록금을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충분하게 물감을 사용해야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은 예술은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작품, 바꾸어 말하면 고급스러운 작품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못 그릴 때가 있는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서 몇 가지 남은 물감을 가지고 몇 가지 남은 물감을 가지고 그리니까 또 새로운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 박수훈 씨 같은 분, 서울의 작가인데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퇴학을 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물감을 못 사서 몇 가지 색을 가지고 그림 그려서 독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수훈 씨 그림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난 작가거든요. 이중섭 그림이 좋다는 이유도 그 당시에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색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 저도 남아있는 물감을 가지고 물감이 들어올 때까지 그림을 그리니까 평소에 그리지 않는 새로운 그림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야, 바로 이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감이 없을 때 남아있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5,320석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작품에는 1년 번호가 다 매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몇 점을 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캔버스를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뒤에 이게 12-1이라는 건 있는 12월 달에 첫째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 그림은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12월 18일 1월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월 달에 첫 번째 그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숫자를 내가 몇 점을 그렸다, 12월에 몇 점을 그렸다, 또 7월 달에 몇 점을 그렸다, 8월 달에 몇 점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후에 그걸 통계를 딱 내보면 1년 동안에 몇 점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은 뒤에 어느 작가들이 작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아, 이 그림은 언제 그림을 그렸으며 이건 몇 번째 그림이구나 하는 것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남발을 매기고 있습니다. 내 분신이자 자식 같은 그림들을 작년에 수해로에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살을 깎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5,300여 점 가운데 아마 70% 이상은 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하는데 많은 물감도 들고 많은 기름이 드는데, 제가 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살아생전에 복원 다 못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많은 작품을 보면은 화면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거 보면 저 살갗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70%가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 아마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 이게 화면이 떨어져 나가 박탈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 저거는 복원을 해봐자 하루에 한두 점밖에 안 됩니다. 보면은 속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제 마음이 아파서 이 그림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나는 오늘도 캠퍼스 앞에 앉아서 작가로서의 붓으로 그리고 있고, 작가는 붓이 바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도미술대전, 말하자면 경상남도 도전을 창립했다는 거하고 1977년에 개천미술대상전을 창립했다는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가야미술대전, 또 울산미술대전, 경남도전 심사위원을 역임을 했고,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는 것은 작가로서 보람된 일이고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